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네이버에서 실행되고 있는 다양한 디스플레이 광고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매우 다양한 광고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죠. 사이트 검색 광고와 쇼핑 검색 광고, 그 다음에 컨텐츠 검색 광고, 브랜드 검색 광고, 이런 것들도 검색 광고조차도 굉장히 다양하게 분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소상공인 광고와 클릭 초이스 플러스 광고도 광고 상품으로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이버는 국내 그 인터넷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인터넷 미디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떤 그 지금 모바일 시대가 왔지만, 그 스마트폰 시대가 왔지만 아직도 네이버의 그 비중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네이버의 아성도 많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특히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구글 쪽으로 검색을 많이 옮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하게는 이제 PC 기반의 인터넷 시대가 그러니까 저무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들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점점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PC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중이 굉장히 줄어든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도 인터넷 광고에 있어서 특히 스마트폰을 이제 기반으로 한 광고 쪽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펴볼 내용의 대체적인 내용은 네이버의 디스플레이 광고란 무엇인가, 그리고 타임보드 광고와 롤링보드 광고는 무엇인지, 그리고 네이버의 모바일 배너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네이버의 주제별 디스플레이 광고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네이버의 인플루언서 광고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런 점들을 중심으로 네이버의 그 디스플레이 광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디스플레이 광고라는 것은 네이버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 광고에서 디스플레이 광고다라고 얘기를 하면 배너 광고, 동영상 광고, 스폰서십 광고, 이러한 그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웹을 통해서 노출되는 그런 광고를 디스플레이 광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배너 광고는 처음에는 이미지만을 기반으로 한 광고였다가 점차 동영상, 소리, 이미지, 물론 텍스트를 포함해서 이러한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디스플레이 광고조차도 흥미로운 소재를 통해서 사용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내서 결국 광고라는 것이 무엇이죠? 광고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구매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주고 결국은 그들이 구매하게끔 까지 하는 그러한 방법이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매스미디어 광고가 지금 인터넷 광고에 비해서 굉장히 시장이 축소되고 더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뭐겠어요? 인터넷은 인터넷을 통해서 거기서 다 결제가 다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텔레비전 광고, 라디오 광고는 그 광고를 우리가 접하고 구매하려는 의사가 확실해졌어도 그것을 구매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죠. 매장에 가야 한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열어야 한다거나 다양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인터넷에 이런 광고로 하는 것들이 더 위력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디스플레이 광고는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월드와이드 웹이 시작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 배너 광고라는 이름으로 있어 왔죠. 그렇게 되어 온 거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네이버가 광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어떤 이름들을 붙여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크게 디스플레이 광고라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네이버는 자신들의 디스플레이 광고 상품에 대해서 이름들을 이렇게 명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장형 디스플레이 광고, 이거는 네이버의 주요 메인 상품, 주제판 광고, 동영상 광고 등 보장형 광고 상품에 구매가 가능하고
정해진 기준 단가에 따라서 약정된 노출수 혹은 기간을 100% 보장하여 안정적인 광고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보장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요 방식이 제가 이제 그 네이버에서 요걸 좀 가져왔어요. 뭐 이제 당연한 거지만 광고를 문의하고 광고 상품을 제안을 하고 문의하게 되면 이제 네이버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제안을 하겠죠. 그러면 광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 소재를 전달하게 되고 광고를 집행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레포트가 나오게 되죠. 물론 이 소재를 전달한다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광고를 만들어서 디스플레이 광고를 만들어서 주는 식이죠. 이미지와 텍스트만의 광고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배너 광고 형태를 띠겠고, 그렇지 않고 영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영상과 그 배너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네이버의 디스플레이 광고의 또 하나의 종류가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를 예로 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거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뭐냐 하면 실시간 입찰 방식을 통해서 마케터, 즉 이거는 그 광고를 구매하는 측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직접 광고 계정을 생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KPI에 맞게끔 캠페인을 설계하고 잠재 고객을 정교하게 타겟팅해서 효율을 제고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즉 네이버의 그 이러한 광고를 위한 회원 가입이 있겠죠. 그러면 광고주로서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를 해내겠죠. 그럼 이 안에 이런 그 페이지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를 구매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거는 뭐냐면 인터넷 광고만의 특징인데 성별, 연령별, 지역, 관심사, 디바이스 OS 이런 걸 통해서 타겟팅해서 우리가 이제 그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디바이스 OS 뭐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스마트폰은 아마 삼성 갤럭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많이 쓰는 게 뭐죠? LG 스마트폰이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애플 아이폰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기에 따라서 그 소비자 성향이 다르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아이폰을 굳이 쓰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런 아이폰만이 갖고 있는 되게 그 독특한 디자인도 있겠지만 독특한 그 라이프 스타일이 있거든요. 굉장히 세련된 걸 좋아하고 어떤 첨단 기기에다가 그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기가 결합된 그리고 되게 고급스러운 문화, 뭐 고급스럽고 세련된 문화를 되게 좋아하는 그렇다고 해서 삼성폰이나 LG폰을 쓰는 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뜻은 아니지만 유독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하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잘 안 쓰세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쓰던 일반적인 인터페이스랑 많이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갖는 되게 고유한 특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곳은 수원시 권성구예요. 자, 근데 이제 권성구에서 어떠한 분이 이제 만약 이제 그 치킨집을 열었어요. 자, 그러면은 권성구는 어떤 데냐면 사실 서울시,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되게 신도시는 아니지만 좀 신도시처럼 새로운 원래는 시골 굉장히 낙후된 시골이었는데 아파트 단지가 지금 계속 들어서면서 이제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또는 경기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독 이 동네에는 젊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에 많이 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여기 맞는 그러면 여기서 얘기가 나오죠. 뭐 성별, 뭐 성별이 있고 연령이 있겠고 지역이 있고 관심사 이런 것들을 다 세부적으로 타겟팅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절대로 기존의 텔레비전 광고나 라디오 광고나 신문 광고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요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의 디스플레이 광고라는 전제하에서 또 몇 가지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이건 타임보드 광고라고 하는 건데 타임보드 광고는 우리가 맨날 보는 광고예요. 이렇게 네이버 처음 열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광고가 바로 타임보드 광고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네이버 초기 화면 상단에 정해진 시간 동안 광고를 독점 노출해서 높은 전환 효과를 지닌다라고 알려져 있고, 1일 24개의 시간대를 가지고 1일 24개의 시간대를 가지고 광고주가 이제 그 집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롤링보드 광고를 좀 보자면, 네이버를 열었을 때 나타나는 오른쪽에 있는 그런 광고죠. 자, 요 광고인데, 요 광고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광고는 네이버 첫 화면을 올 때, 여기 오는 게 이제 타임보드 광고는 요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롤링보드 광고예요. 요 이제 광고가 여기만 하더라도 지금 이미지만으로 되어 있죠. 자, 요것도 이미지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리플레이시를 해보면 다른 광고가 이제 뜨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리플레이시를 했더니 계속 다른 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같은 시간에도 확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광고가. 그래서 어떤 광고, 그러니까 이미 그 광고가 이제 그 구매한 광고주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오늘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 광고라고 볼 수 있죠. 영상 광고를 여기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롤링 광고도 영상 광고일 수 있고 타임보드 광고도 영상 광고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근데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내 보면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인터랙션이 나오죠. 그냥 이렇게 확대가 돼 버렸어요. 확대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인터랙션이 되는 광고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주 대표적인 광고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모바일 배너 광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마트폰 사용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더 이상 사실 전화기가 아니죠. 거의 컴퓨터고, 컴퓨터도 아주 정말 그 뛰어난 기능을 가진 컴퓨터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스마트폰이 그 아주 거의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점점 그런 시대가 아주 구현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많이 밀린 것이 이제 네이버가 많이 밀린 것이 네이버가 좀 늦었어요.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그 적응이나 이런 게 많이 늦어서 이미 그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그 구글이 워낙 강자였던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 예전에는 네이버를 스마트폰에서 볼 때 되게 느렸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인터페이스에 별로 맞지도 않고. 근데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여기에도 배너 광고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어요. 네이버 화면을 처음 보면 이와 같이 나타나고 보다 보면 이렇게 광고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타나고 있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광고도 볼 수 있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럼 지금 제가 잠시 제 핸드폰을 좀 보면서 여기서 화면에서 좀 보여드리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제 핸드폰을 좀 꺼내 봤어요. 꺼내 봤는데 보시면은 네이버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이렇게 네이버가 떴어요. 여기 제 스마트폰 화면인데 여기 보면 일단 배너 광고가 여기 좀 보이죠? 여기 하나 보이고 있고요. 이걸 좀 이렇게 내려보면 또 광고가 나오네요. 그죠? 이게 허리가 뭐 요거는 뭐죠? 매트릭스 광고죠. 매트릭스 광고. 이렇게 광고가 있고 일단 배너 광고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 있는 상태고요. 요것 또한 여기서 우리가 만약 이쪽으로 넘어간다면 이쪽으로 만약 뉴스 콘텐츠로 만약 넘어간다면 이 뉴스 콘텐츠 쪽에서도 물론 광고가 보이겠죠. 그렇죠? 광고가 보일 거예요. 여기 지금 광고가 좀 보여주고 있죠? 광고가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그 메뉴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메뉴를 클릭하면 따라서 여기서도 광고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죠. 사실 이거는 광고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광고를 계속 접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태예요. 스마트폰에서. 다시 이제 교환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안에는 영상도 가능하고 또한 이러한 그 애니메이션도 가능하고 그렇게 돼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의 그런 배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일반적인 모바일 배너 광고도 상품이겠지만 되게 중요한 거는 어, 여기서 그 요즘에 최근 들어서 되게 중요하게 대두가 된 것은 아마 영상 광고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그동안 이제 절치부심하고 있는 와중에 워낙 이제 유튜브에 밀린 상태에서 VOD 광고를 본격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웹드라마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밀어붙이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명칭을 일단은 그 영상 광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유튜브랑 비슷하죠. 영상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나온다거나 또는 생방송 패키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생방송 패키지는 네이버 스포츠에서 프로야구, 해외야구, 해외 축구 등 인기 주요 경기의 생중계 시에 중간 광고 타임에 노출되는 동영상 광고예요. 그래서 동영상 소재 하나로 다양한 이벤트를 중계하는 네이버의 동영상 플랫폼에 노출시켜서 효과적인 브랜딩이 가능한 상품으로서 이제 캠페인을 벌여나가게 되는 거겠죠. 이와 같은 방식이 있고요. 좀 구체적인 상품명으로 넘어가자면 이거를 동영상 CPM, CPV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이버 TV, 브이라이브, 스포츠 등 네이버의 주요 동영상 서비스에서 재생되는 광고로서 동영상 콘텐츠의 재생 환경에서 노출되어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이제 준비가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CPM 범퍼형이라고 돼서 이거는 동영상 서비스의 최대 6개까지 논스킵이라는 것은 이제 스킵하지 못하게 하는 형태로 노출되는 상품으로서 이제 또 제공이 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제 미디어가 영상 중심으로 가는 현상은 너무 뚜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영상 중심으로 이제 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네이버에서는 어떤 이제 고민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이 아주 목숨을 걸고 이 영상 쪽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 처음과는 달리 되게 본격적으로 되어 있고 사람들도 많이 이제 보는 형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이버가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 중에서는 좀 이렇게 주제별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따로 구분해 놓고 우리가 볼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주제별 디스플레이 광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메인 주제별 모바일 PC 통신 콘텐츠 DA 뭐 되게 복잡한 이름인데 이런 게 좀 있고 또 하나는 웹툰 DA 그 다음에 웹툰 빅 배너 그 다음에 밴드 DA FD 배너와 웹 DA 그 다음에 트리플 플레이 쿠키 오븐 뭐 되게 많죠. 이런 것들이 네이버에서 계속 상품이 나오고 어떤 건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건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막 그래요. 너무 헷갈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메인 주제별 모바일 PC 통합 콘텐츠 DA라고 하는 것은 콘텐츠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이게 해주는 상품이에요. 이거 약간 이렇게 눈속임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광고 상품을 개발한 거죠. 광고주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정보, 노하우, 꿀팁 등에 대한 유용한 콘텐츠를 이용자들이 제공해서 브랜드 마케팅을 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광고주는 브랜드에 맞추는 주제판을 선택해서 그거를 DA로 집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케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식이라서 이게 이제 패션 뷰티판 하고 푸드판, 리빙판, 뭐 경제 M판 등 이런 식의 어떤 특별한 판에서만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것은 주제별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아마 웹툰 분야가 아닌가 싶어요. 보시면은 네이버 웹툰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자들이 그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이러한 그 광고들이 여기서 또 탄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브랜드 웹툰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브랜드 웹툰이라는 것은 웹툰 자체가 그러니까 브랜드와 상품, 서비스를 그래서 광고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아예 그런 브랜드 웹툰이 이렇게 설명이 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요? 원래 이런 광고를 어떤 작가들한테 부탁할까요? 그 작가의 어떤 독자나 또는 그 작가의 활동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게 나의 브랜드가 맞는다면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예 브랜드 웹툰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광고의 아주 새로운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웹툰 PPL도 있어요. 뭐 이미 웹툰을 많이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게 광고 한 가운데 물건이 나오는데 이런 그 PPL로 관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지 않고 아예 이미지형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게 광고 효과가 있을까요? 있죠. 자, 웹툰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10대부터 한 30대 사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 중에서 이런 비주얼 콘텐츠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도 보기 좋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보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그것을 보는 콘텐츠라고 한다면 그것이 광고 미디어로서 아주 충분히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웹툰 페이지에 가서 광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가 그 웹툰 페이지죠. 뭐 자주 와서 보시겠지만 웹툰에서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유미 세포들 저는 뭐 이걸 좋아하는 유형 그 스타일의 이제 웹툰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꽤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쭉 나오네요 그죠? 근데 어디에 광고가 있을까요? 맨 뒤에 나오겠죠? 자 이런 요게 이제 가장 그 일반적인 광고 같아요. 요것과 더불어서 이제 자, 진위 세포들이 이 브랜드 웹툰의 좀 전형적인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처음부터 이걸 밝히고 있죠. 본 콘텐츠는, KT 인공지능 TV와 기가진이의 브랜드 웹툰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선물해줬다는 이유로 분리수거 위기에 놓이게 된 기가진이, 기영이 새로운 사랑을 위해 애쓰는 인공지능 TV와 기가진이의 이별과 아픔을 못 벗어나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어야 돼요. 일단 이것도 브랜드 웹툰도 재미없으면은 안 보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해 드린 게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가진이는 이제 그 인공지능 스피커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좀 있죠. 뭐 이제 뭐 물어보기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런데 나중에 여기 뒤에는 이거 자체가 브랜드 웹툰인데 이게 이제 요 상품에 대해서 그냥 광고가 바로 떠버리죠. 자,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 보죠. 클릭했어요. KT 이쪽으로 넘어왔네요. 그죠?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쩌니 저쩌니 뭐 또 이렇게 넘어가고 있네요. 브랜드 웹툰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쪽 다시 교환으로 와서 보면 이런 브랜드 웹툰 같은 경우가 이제 뭐 PPL로도 돼 있지만 이렇게 웹툰 빅 배너 형태라는 형식으로도 나오고 있어요. 아까 웹툰의 맨 뒤에 보면 이렇게 한 컷이 나왔죠. 그것을 웹툰 빅 배너라고 해요. 그래서 맨 뒤에 컷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브랜드 웹툰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이런 형태는 꼭 이렇게 이미지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영상 형태일 수도 있고요. 뭐 상당히 요건 이제 슬라이딩 형태예요. 요건 일반적인 이미지 형태, 요거는 동영상 형태, 요것도 이제 동영상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1대1의 이라네요. 요건 16대 9의 동영상 형태고, 요거는 슬라이드 형태로 이렇게 넘기는 방식이죠. 요거 나름대로의 또 이게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웹툰의 또 다른 웹툰의 또 다른 광고의 형태로서 FD 배너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FD 배너와 웹 뒤에가 있어요. 이거는 모바일로 볼 때 요 밑에 요만하게 뜨는 것이 FD 배너라고 부르나 봐요. 명명을 그렇게 한 거죠. 요거는 웹 뒤에 있는 이렇게 좀 배너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형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트리플 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웹툰 PC에서 노출되는 메인 영역에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동영상이 확장되거나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대면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이런 식의 공식으로 노출되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웹툰하고 연관돼서 볼 거는 쿠키 오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그 네이버 웹툰의 앱에서 상단 부분에 이렇게 노출되기도 하고, 이렇게 보상형 광고를, 근데 이런 것들이 보상형 쿠키 방식으로 뭔가를 주는 거죠. 뭔가를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돼서 방식으로 이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모바일에서 이제 모바일에서 이 광고가 웹툰 광고 어떻게 뜨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바일 이렇게 보자면 여기 지금 광고가 나왔네요. 그죠? 광고가 나왔고, 여기서 또 이제 광고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나오겠죠? 웹툰에 대한 자체 광고도 있고, 요 쿠키 오픈 여기 나왔죠? 쿠키 오픈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쿠키를 주는 방식, 뭐 이제 뭔가 이렇게 메리트를 주는 방식이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아까 이제 우리가 유미의 뭐 이런 거 좀 안 본 거 볼까요? 좀 이번에 그럼 안 본 거 보죠. 만약 이제 20대 여성에겐 유미 세포들이 가장 인기네요. 그 다음에 20대 남자들한테, 이건 호랑이 형님인가 보네요. 20대 남자예요. 그러면 호랑이 형님인데, 여기 호랑이 형님을 첫 해보기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리고 쭉 나오다가 이제 생각보다 기네요. 아이고 힘들어라. 맨 뒤로 와봤더니 어쨌든 광고가 이렇게 뜨네요. 그죠? 여기 이제 이 앞에 내용하고도 연관성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겠죠? 여기 이게 동영상 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이 뒤에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있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건 아까 이제 보았던 거죠? 근데 광고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여기서는 또 어떤 게 나오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맨 뒤에 나오는 게, 여기서는 이제 이런 광고로 이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광고가 좀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제 그 말씀을 드리지만, PC 기반과 모바일은 다르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이버 광고 중에서 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들 중에 하나는 이 그 밴드 광고가 아닌가 싶어요. 밴드는 이제 우리가 커뮤니티적인 방식으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밴드도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 방식으로 하지만 우리가 소셜 미디어의 하나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밴드에서도 이렇게 풀 텍스트 광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피드 형태를 띠는 이러한 광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뉜다는 것. 이 밴드라는 것은 사실 되게 높은 충성도를 기반으로 하죠. 밴드라는 사람들은 그 모임이나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네이버 디스플레이 광고 유형 중에서 이제 인플루언서 광고도 이제 되게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라고도 부르고 크리에이터라고도 부르고, 이분 이제 엠마 뷰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네이버 TV에서 그 뷰티에 관련된 거를 이제 그 영상을 계속 올리시고,
사람들한테 되게 큰 반응을 얻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이제 광고를 이제 연관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콘텐츠 거점에다가 한다거나 노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지속하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도 네이버 광고의 주요한 형태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 그 네이버 디스플레이 광고 페이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 디스플레이 광고 이 페이지는 사실 이제 네이버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네이버 자체에서 일종의 그 광고주들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그 이러한 그 인터넷 광고 같은 경우는 직접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전에는 광고 매스미디어 시절에는 광고라는 거 무조건 광고 에이전시가 맡아서 했지만, 지금은 이제 뭐 사업주 이런 사람들이 직접 광고를 하고 막 그러죠. 이제 그러려면은 무작정 하기보다는 좀 광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페이지에 가보면 적어도 네이버 광고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걸 다 보여드리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제가 네이버 광고에서 여기서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특별히 좀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요. 설명을 좀 들은 대로 하면, 자, 광고 상품에서도 이런 식으로 동영상 검색, 밴드, 웹툰, 인플루언서 광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어서 개별 구체적인 조건들은 여기서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이거는 뭐 그렇고, 성공 사례 여기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네이버에서 네이버 디스플레이 광고를 해서 성공했던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상품이 있다면 이거 뭐 상품이 어떤 거였는데 왜 이걸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이걸 했다. 그래서 캠페인을 1차, 2차 이렇게 벌였고, 그래서 성과가 어떻게 났다. 이런 사례들을 쭉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례들을 보다 보면 아, 이게 이런 식으로 하겠구나. 이게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거 하실 때 다른 업체, 특히 이제 유사한 업종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시면서 광고 계획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일단 마무리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습해서 정리를 말씀드리자면, 네이버의 디스플레이 광고라는 것은 캠페인 방향과 상품 특성에 따라서 좀 두 개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보장형 디스플레이 광고와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PC용 광고와 모바일용 광고는 서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주로서 광고를 구매할 때도 좀 이렇게 구별을 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모바일 배너 광고는 여러 가지, 여기에도 여러 가지 상품들이 존재를 하지만 메인에 노출되는 T배너 형태가 또 전형적으로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이버가 네이버 TV를 열어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상태라서 여기에서도 광고가 많이 실린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했듯이 그냥 영상이 이제 재생되기 전에 미리 뜬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이브 상태에서 하는 것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주제별 디스플레이 광고에서는 주로 제가 웹툰 DA, 그 다음에 웹툰 빅 배너, 밴드 DA, FD 배너, 웹 DA, 그 다음에 트리플 플레이 뭐 이런 식으로도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또 인플루엔서 DA라고 해서 이거는 좀 여기서 좀 유명한 뭐 이렇게 뭐 뷰티 관련돼서 유명한 사람이라든가 일종의 파워 유튜버, 엄청나게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파워 유튜버들이 있죠. 그것처럼 이런 여기서도 이제 네이버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팔로워를 갖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인플루언서로서 광고 매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은 그 네이버의 다양한 디스플레이 광고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광고 미디어 기획이 관련돼서 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